자, 오늘 정오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트넘 이적 사가를 좀 종합해 볼 건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뭐 이 선수 기량이 아직 뭐 떨어져 있지 않고 저는 올 시즌도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 사우디 알 이티하드와 링크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벤제마 팀이죠. 네, 맞아요. 사우디에서 요즘에 막 슈퍼 선수들 데려가고 이러니까 그때 막 항태도 있고 막 리스트 한 2장 정도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있긴 했었거든. 솔직히 저는 사우디 입장에서 제일 할만하다고 봅니다. 왜냐? 손흥민이니까. 솔직히 그 정도 되는 선수를 사우디에서 품었을 때 기량으로 믿어볼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스타성, 인지도로도 믿어볼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야, 손흥민 사우디 입장에서는 진짜 탐낼만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리고 어쨌든 아시아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손흥민 정도 되는 선수가 아시아가 아니면 뭐 잉글랜드 선수였다고 해도 그래도 사우디는 탐낼만하죠. 그치. 엄청난 탑급 윙어니까. 그래요. 그건 맞지. 뭐 득점한 경력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시아 선수로도 대단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손흥민은 그냥 대단하다. 사우디 입장에서 탐낼만한 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ESPN의 보도 보니까 사우디 알 이티하드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서 6천만 유로, 840억 원의 이적료와 보너스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개인 조건을 이제 손흥민에게 제시를 할 거잖아요. 연봉 3천만 유로. 와, 이적료의 절반이 연봉이네. 그러면 420억 원. 그리고 4년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야, 근데 일단 연봉 420억 이게 말이 되나? 크긴 크지. 아니 사실 우리 입장에서 연봉 4억만 돼도 쳐다도 못 보는데. 아리티하드가 최근에 이제 벤제마 계약했고, 또 캉테가 이제 캉테 유력하죠. 유력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제 생각은 손흥민 선수가 안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인이 아직 런던 생활이 좀 마음에 들어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무엇보다 본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유럽에서의 어떤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어. 나는 우리가 어제 다루긴 했지만 네베스 갔잖아요. 예. 사우디로. 난 사실 네베스도 갈 줄 몰랐어. 그건 맞아. 그러니까 울버햄튼한테 그런 이적료가 뭐 지급이 됐을 거고, 울브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판매를 됐다 싶으니까 구단 간의 합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개인 합의를 한 거고. 근데 와, 네베스 난 아직 엄청 창창하다고 보자. 왜냐면 어리잖아. 그렇죠. 사우디가 진짜 좀 본격적이구나. 예전에 중국 러쉬가 있었던 것처럼 와, 오일 러쉬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거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그런 사우디 이적은 뭐 사실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거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과 더불어서 지금 토트넘이 좀 어떤 선수가 나갈 가능성이 있고, 어떤 선수가 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것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이베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이베르 저는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하고, 그 위치에서 키패스가 나오려면 호이베르보다 더 다른 롤을 좀 가진 선수들, 다른 툴을 좀 가진 선수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선수가 팔리면은 또 아깝긴 하단 말이야. 근데 개인적으로 그건 있어요. 요즘 많이 뛰는 선수도 맞고, 부상을 뭐 당할 땐 당하더라도 어쨌든 경기 소화량이 많은 선수잖아요. 그리고 활동량도 많고, 아쉽다면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팀에서 뛰기에는 저는 한계가 좀 있다고 봐요. 이 포스테코글루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전술을 좀 쓰는 감독인데, 호이베르가 전진 패스나 혹은 뭐 볼 간수에 있어서 그동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냐고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술적으로 호이베르가 맞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보고, 또 토트넘의 중원이 워낙 활동량 많고 좀 후방에 치우친 선수들은 많은데 기술적인 선수가 부족하고, 연결고리 해줄 선수가 부족하고, 박스 타격을 해줄 미드필더가 부족합니다. 중원의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애매함이 있는 자원은 저는 과감하게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황덕현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이베르. 호이비가 2022, 2023 기준을 놓고 보면 사실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쉬운 게 물론 호이비의 개인의 폼도 있지만, 우리가 토트넘 영상을 찍을 때마다 수없이 얘기를 했던 건 결국 이 중앙 지역에서 뭔가 볼 순환을 해주고 전진성을 가진 선수가 없다. 그리고 마무리 패스를 넣어줄 자원이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호이비에르는 그런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런 미드필더가 부재하다 보니까 저는 호이비에르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포스테코글루가 이제 새로 왔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롭게. 이 감독 전술을 안 맞으면 빨리 보내고 그 돈으로 다른 선수 영입해야지. 그래.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호이비에르가 지금 데일리메일 기사 보니까 사이먼 존스가 토트넘의 판매에 열려 있대요. 이걸 왜 그럴까 봤더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바이에른 뮌헨프한 분데스리가 및 프리미어리그 팀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호이베르의 친정팀이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이죠. 네, 그렇죠. 맞죠. 펩 가르디올라 그 책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때 호이베르에게
바이에른 뮌헨에 펩 가르디올라가 가자마자 부스케츠 정도 역할을 줘도 될 선수로 미리 좀 판단을 하고 있었대요. 그땐 그랬대요. 그땐 이제 유망주였으니까. 그럼 맨시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의 호이베르는 그때 호이베르하고 또 다르니까. 네. 그리고 호이베르는 제 생각이 기대만큼 좀 성장을 못한 선수라고 보고 그 모레토 기자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 호이베르에게 관심이 있다고. 아 그쵸. 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얘기들 나오는 거 봐서는 진짜 파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려오는 선수 이야기인데 라야 네. 사실 좀 경쟁도 있고 요리스가 확실히 폼 떨어진 게 보여가지고 골키퍼가 좀 필요했는데 라야 데려오면 발밑도 좋고 선방 능력도 있고 괜찮은데 꽤 데려올 확률 높은 것 같은데요. 좀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토트넘 그 ITK라고 하죠. 이 유력한 이 어떤 되게 내부 이야기를 다루는 계정들이 있어요. 특정 계정들이 있는데 그 계정 중에 하나가 라야가 지금 토트넘에 매우 근접하다. 이 종류가 3천만 파운드를 약간 넘을 것이다. 493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올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 지금 핫한 골키퍼는 다비드 라야 골키퍼도 있고 그 포르투갈의 이제 디에고 코스타. 네, 디에고 코스타 역시도 이제 아주 핫한 골키퍼로 꼽을 수 있거든요. 이번 A매치 때도 디에고 코스타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포르투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고. 근데 사실 디에고 코스타의 이적료는 지금 라야로 언급되고 있는 이적료보다는 좀 더 비싸요. 디에고 코스타는 되게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골키퍼치고는 천문학적이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래서 사실 맨유링크도 있었잖아요, 디에고 코스타가. 근데 이제 그때 가격 나오는 거 보고 아니 골키퍼 저 돈을 투자할 것까지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라야는 3천만 파운드 내외라고 하니까 493억 원 정도거든요. 이거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좀 나쁘지 않다. 요즘 이적 시장에서는 사실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도 들죠. 그렇죠. 뭐 로마노는 이제 라야하고 개인 합의는 끝났고 구단 간 합의만 남아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 얘기는 로마노보다는 ITK 쪽에서의 얘기가 네 계정의 신뢰도를 봤을 때는 그리고 신속성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나오는 금액이나 전체적인 구단 간의 합의도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도 다비드 라야가 1년 남아 있었거든요. 계약 기간이. 그래서 이번 여름에 꼭 팔아야 됐었고 그 프랑크 감독도 라야가 좀 떠날 수 있다는 언급을 이미 시즌 중에 했었죠. 뭐 재계약을 할 게 아니라면. 네,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토트넘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발밑 좋고 패스 진짜 잘하고 거의 미드필더급으로 롱패스를 잘 주고 반사신경이 매우 뛰어난 골키퍼를 다소 합리적인 금액에 좀 토트넘이 사기 직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스페인 대표팀에도 계속해서 소집이 되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무엇보다 라야가 의외로 홈그로운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되게 놀랍습니다. 다비드 라야가 스페인 국적이긴 한데 잘 보면은 이제 다비드 라야가 홈그로운이 돼서 그런 적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선수를 평가할 때 되게 플러스된 중요하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김지수 선수 영상 다뤘을 때 브랜트포드의 지금 나이로 넘어가면은 홈그로운 기준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 팀들 입장에서도 되게 메리트가 있다. 엄청 좋지. 왜냐면 우리가 다이어 관련해서 얘기할 때마다 뒤에 붙는 게 홈그가 안 돼. 잉글랜드 네, 이 선수 경력을 얘기 드리면 블랙번 로버스 유스에 있었고요. 성인팀도 블랙번 로버스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프로 커리어 자체를 잉글랜드에서 시작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도 플러스가 되게 좋은 요소다. 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메디슨 링크도 좀 있습니다. 네, 메디슨은 지금 근데 본인이 토트넘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수 매체에 따르면 메디슨이 토트넘 공식 오퍼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빨리 토트넘한테 나한테 좀 제의를 해달라. 약간 이런 지금 분위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의 뭐 내용을 종합해 봤거든요. 하나는 여자친구가 뉴캐슬 이적을 원치 않는다.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메디슨은 뉴캐슬하고 좀 가까워졌었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여자친구가 좀 뉴캐슬 이적을 원치 않아서 메디슨은 여자친구의 의중에 따라서 런던, 토트넘을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스콧 윌슨은 메디슨이 이제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서 토트넘행을 선호한다.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니까. 가정사가 어쩌면 정말 아까 그 여자친구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본인만의 개인사가 따로 있는 걸 수도 있죠. 진짜 우리로 누가 비교해줘서 내가 채팅을 봤는데 지방팀 말고 여자친구가 나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그러면은 좀 그럴까 싶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여자친구와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여자친구는 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때요? 여기는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만 쭉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약간 결혼 뭐 사이인 그런 거죠, 우리가 봤을 느낌인 때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메디슨의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제 왁스라고 하죠 우리가. 왁스. 왁스. 그러니까 여자친구라면 그래 봐봐 사실혼 관계라고 하잖아. 애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표기만 여자친구라고 하는 거지. 와이프라고 봐도 이상하지 그렇지 무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채팅창에서 아니 무슨 뭐 부인도 아닌데 여자친구 말을 왜 들음 하는데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여자친구 말 잘 들어요? 저 잘 듣죠. 부인도 아닌데 왜 들어요?
곧 사지로. 그러면 들어도 되죠. 예, 그러면 들어도 되죠. 본인 잘 듣나요, 여자친구 말? 저는 여자친구 없잖아요. 여자친구 없잖아요. 아니 근데 존나 안 들을 사람이 듣잖아요. 있어야지 뭐 들을 얘기를 듣지. 그래. 저도 좀 물어봐줘요. 물어봐줘. 네. 잘 들을 건가요? 아니 이제 있어야 뭐 듣던지 말든지. 아니 그러니까 잘 들을 거냐고. 들어야죠. 네. 예. 생기면 잘 들을 예정인가요? 들어야죠. 예. 좀 형식적으로라도 저도 좀 거치고 그래야지. 그렇죠. 네. 자 이제 센터백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의 탑소바를 노린다. 맞아요. 탑소바가 이제 토트넘의 타겟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 지금 다수예요. 네, 좀 본격적으로 누가 링크가 나는지 봐야 되는데 탑소바 토트넘의 타겟이다. 로마노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있었고 모레토는 토트넘이 울버햄튼의 맥스 킬먼에게 관심이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뭐 맥스 킬먼 일단 홈그로운 되고 잉글랜드 풋살 대표팀 출신이에요. 아 맞아. 그 형철이가 중계 중에도 이거 몇 번 얘기했었어. 많이 얘기해요. 이 선수 발기술이 풋살 선수답게 진짜 좋고 왼발 잘 쓰고. 잉글랜드의 김영권. 김영권 선수처럼 발기술이. 잉글랜드 김영권. 그러네. 왼발 똑같아. 근데 나이는 킬먼이 한창 어린. 아주 어리죠. 아주 네. 어려요. 중앙 미드필더는 이제 리옹의 막상스 카케레 선수 언급이 좀 되는데 도르트문트와 경쟁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진은 스테인버그에 따르면 레스터 시티의 이제 강등 매물이죠. 하비반스. 하비반스 영입설이 제기됐는데 여기도 지금 너무 구단이 많아요. 토트넘, 빌라, 뉴캐슬, 웨스트햄, 사이먼 존스는 이제 하비반스에게 아스날도 달려들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윤곽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야 할 것 같아요. 하비반스가 사실 이제 경기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비판을 받긴 하지만 포인트 향상을 또 올시 잘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윙포워드 뭐 뎁스 보강을 위해서라면 하비반스도 좀 탐낼만하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토트넘 이적 링크 손흥민 선수 사우디 이야기부터 뭐 수비 미드필더 공격수 그리고 라야 골키퍼가 전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뭐 저희가 초장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뭐 런던에 이제 남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